2015년 7월 텍사스주 몽고메리시의 경찰서로 두 명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47세인 라몬 소사, 다른 한 명은 그의 친구 문도로 찾아온 이유는 라몬 소사가 처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전 프로복싱 선수 라몬 소사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신고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청부살인을 부탁한 이는 다름 아닌 여기 같이 온 친구 문도고요. 심각한 사안이지요. 하지만 경찰은 남감했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니까요. 물론 척부살인을 계획한 것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두 남자의 말밖에는요. 라몬소사의 아내도 그냥 홧김에 해본 말일 수도 있고요. 경찰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라몬소사의 마음은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그의 아내는 자신과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자신이 언제 어느 때 일을 당할지 몰라 불안했으니까요. 도대체 라몬소사의 부부관계는 얼마나 엉망이면 아내가 그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까요? 라몬소사는 1967년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프로레슬링 선수의 아들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권투를 좋아했고 17살엔 프로복싱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권투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더는 프로로 뛰지 않고 페덱스에 취직했고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권투는 그의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지요. 그래서 그는 비영리 단체인 권투 체육장을 만들어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던 그는 사랑을 찾는 일에도 부지런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이른 나이에 해 세 자녀를 두었지만 2000년 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찾는 데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이혼한 지 7년이 된 2007년 그가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동네 바에 예쁜 남미 출신 여자들이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는 일을 끝내고 술 마시러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눈에 띄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성은 어느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를 지나가다 높은 하이힐로 그의 발을 밟았고요. 여성의 이름은 룰루였고 멕시코 여성으로 두 자녀를 둔 이혼녀였습니다. 미국엔 방문 비자로 친척을 보러 온 것이었고요. 그녀는 그에게 사과를 했고 그는 룰루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룰루는 흔쾌히 수락했고 두 사람은 그날 늦게까지 함께 춤을 추다 그의 집에 함께 갔습니다. 곧 동거도 시작했고요. 시작부터 스피디한 화끈한 로맨스였지요. 라모소사에게 룰루는 꿈에 그리던 타입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부지런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에게 따뜻한 커피와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어 외로웠던 그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녀와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빠르게 들었던 듯합니다.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으니까요. 룰루는 새로운 미국 생활에서도 친구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들에게 잘 베푸는 그녀를 좋아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성격 좋고 부지런하고 아름다운 그녀와도 사이가 안 좋은 이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라모소사의 세 자녀들이었습니다. 라모소사의 자녀들은 룰루가 그녀의 가정에 그들이 끼길 원치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룰루 자신의 두 자녀들을 라모소사와 함께 키우면서요. 친정엄마까지 한 집에 모셨고요. 결국 라모소사의 자녀들은 그와 룰루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어떤 가족 모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라모소사는 그걸 안타깝게 여기긴 했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있던 그는 룰루에게 더 신경 썼습니다. 결혼 1년 후엔 두 사람은 새로운 권투체육관 하나를 더 열어 함께 꾸렸습니다. 200여 명의 회원을 둔 체육관은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왔지요. 룰루는 이 새로운 체육관의 회계장부를 맡았고 개인 트레이너로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사업을 하며 잘 지내던 결혼 3년째 되는 해 룰루는 영주권을 얻었고 두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많아졌습니다. 라몬 소사는 그녀가 변했다고 불평했고 그녀는 그가 일은 하지 않고 집에 와 있어 혼자 권투체육관 일을 다 해야 한다며 불평했지요. 결혼 6년째 될 때쯤에 룰루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남편에게 맞고 산다고 호소했습니다. 룰루는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라몬 소사는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룰루는 자신 몸에 난 상처를 사진으로 남겨 제출했지만 라몬 소사는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여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요. 자신은 한때 프로복싱 선수였는데 자신이 누군가를 때리면 그 사람은 저렇게 멀쩡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둘의 사이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사업조차 생각만큼 이익이 되지 않아 두 사람의 안 좋은 사이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결국 룰루는 결혼 6년 만인 2016년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혼이 다 될 때까지 룰루는 집의 2층을 라모소사는 1층을 쓰며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혼이 그렇듯 평화롭기만 한 이혼이란 없지요. 라모소사의 이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하루빨리 절차가 끝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구 문도가 찾아와 폭탄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요. 문도는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갱단에 속했었고 약물에도 손을 댔던 전과자였으니까요. 그런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 새 삶을 살고 싶어 권투체육관을 찾았을 때 라모소사는 흔쾌히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문도는 체육관에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마다 않고 해 라모소사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룰루는 처음엔 그의 범죄 경력 때문에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나중엔 친해졌고 지금은 그의 과거를 쓸만하다 여긴 듯 했습니다. 문도의 말에 따르면 전날 룰루가 체육관에서 그녀의 16살 딸에게 누군가를 해치워야 한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멕시코에서 몸을 해체한다는 말을 하더니 마지막엔 라모소사의 이름이 나왔고요. 문도는 룰루에게 다가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라모소사가 자신에게 육체적 학대를 가한다며 자신은 그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더랍니다. 거친 과거를 살아왔던 문도는 룰루가 진심이고 곧 그의 친구가 위험하겠다는 직감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룰루에게 그녀가 학대받았다는 걸 믿는다며 그녀에게 라모소사를 처리해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몬에게 전화해 그가 위험하다 말해줬고 둘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러 왔고요. 라모소사는 이혼 판결 전에 자신이 죽으면 룰루가 집과 체육관 전부를 가질 수 있으니 그녀가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걸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선 그 정도의 예상과 화난 여자의 말 정도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도와 라몬소사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녀가 진심이라는 증거를 손에 쥐자고요. 그래서 문도가 정말로 살인청부업자를 구한 것처럼 하고 룰루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라모소사는 선불폰 2대를 사 문도와 각각 한 대씩 가지고 자신이 살인청부업자인 것처럼 문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도는 그 메시지들을 룰루에게 가져가 보여줬고요. 라모소사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매 순간 혹시 지금 살해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에 시달렸지만 문도는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그는 룰루와의 모든 전화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룰루는 전화로 꼭 라모소사를 죽여야 한다며 청부업자에게 돈을 얼마를 줘야 하나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문도는 파코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그가 총구매 목적으로 200불을 요구한다 전했고 룰루는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라모소사와 문도는 이 증거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7월 15일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성공합니다. 우선 경찰은 남미 이민자 출신 경찰 한 명을 문도가 만든 파코란 이름의 살인청부업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경찰은 문도를 따라 룰루와 밤에 차 안에서 만났는데 룰루는 경찰인 줄도 모르고 그에게 보석들과 500불이란 현금을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룰루는 파코에게 7월 2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23일은 이혼 문제를 마무리하러 법원에 가는 날이라고요. 그녀는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그를 죽여 모든 재산을 갖길 원한다 했습니다. 이혼 후 그가 죽으면 그의 재산은 그의 자녀들이 갖게 되니까요. 결국 라모소사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지요. 이 대화의 기록까지 손에 넣은 경찰은 여기서 일을 끝내지 않고 좀 더 증거를 모으길 바랬습니다. 청부살인으로 그녀를 확실히 감옥으로 보내려면 라모소사가 죽은 걸 안 후에 룰루의 반응까지 판사에게 보여줘야 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라모소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무덤을 파자고요. 그의 죽은 모습의 사진까지 찍고요. 이후 룰루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주고 그녀의 반응을 또 녹음하자 제안했습니다. 라몬소사는 자신이 무덤에 누워 사진까지 찍혀야 한다는 말에 마음의 동요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겠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당시 이 사건을 맡은 경찰들은 전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무덤을 파거나 사진을 찍는 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총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메이크업을 할 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아본 것도 모두 처음이었으니까요. 결국 경찰들은 유튜브 사이트를 조회해 어느 10대 소녀가 만든 영상물을 참고해 라몬소사의 관자놀이에 총 맞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몽고메리 시에 속한 땅을 받고 라모소사가 그 파진 땅에 메이크업을 한 채로 눕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모소사의 마음은 이때 당연히 복잡했고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더운 날 흙바닥에 버려진 진짜 시체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경찰은 사진 촬영 후 라모소사를 어느 모텔에 투숙하게 데려다 줬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의 전화기도 가져갔고요. 그리고 다음날 밤인 2015년 7월 22일 파코로 연기하는 경찰과 문도는 또다시 룰루를 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차 안에 숨겨진 카메라가 그녀의 반응을 찍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룰루는 현금 첨부를 건네고 라모소사의 죽은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경찰이 라모소사가 죽지 않으려 마지막엔 싸우더라고 말하자 룰루는 깎알거리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3,000불을 더 주겠다 약속하고 라모소사의 차와 보석 등도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룰루가 일하는 체육관으로 찾아가 그녀를 살인청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7월 23일 룰루의 체포 후 라모소사도 모텔에서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 자녀에게 전화해 그들의 새엄마가 그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놀라 큰 소리로 울었고요. 룰루와의 만남 후 멀어졌던 자식들이었지만 누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룰루가 신청했던 라모소사의 폭행전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혼 역시 룰루가 모든 재산을 라모소사가 갖는 것에 동의하는 걸로 끝났고요. 그리고 15개월 후인 다음해 2016년 10월 법원은 룰루에게 20년형을 내렸습니다. 이후 라모소사는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본 그는 누가 삶에서 제일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의 자녀들이었죠. 그는 자녀들에게 자주 전화해 사랑한다 말한다 했습니다. 언제가 그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대화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라모소사와 문도는 이 경험에 대해 쓴 글을 각자 책을 한 권씩 냈고 여러 매체에도 출연도 했습니다. 이후 라모소사는 체육관을 팔고 집도 팔고 혼자 아파트에서 살면서 전 세계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강연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사랑도 만났다 전해집니다. 2022년 기사엔 그가 약혼 중이라 나왔고요. 그는 현재 행복하다 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